고성이가 유명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박진석을 끝내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박진석 휴대폰이 먼저 꺼져버렸는데요. 꺼진 건 화면이 아니라 박진석이 26년 동안 쌓아올린 통제였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인 건 고성이가 들고 나온 게 이혼 서류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본 진행자가 웃음을 잃는 순간 채팅창이 갑자기 그날이었구나로 도배되기 시작했었거든요. 박진석은 생방송을 보다가 리모컨을 부러뜨렸는데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누가 고성의 뒤에 붙었는지 감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얼굴이 굳는 걸 보고 처음으로 이건 엄마의 복수가 아니라 전쟁이다라고 확신했었습니다. 박영란은 방 안에서 조용히 서랍을 열었고 거기엔 사망신고 원본이라고 적힌 봉투가 아직도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생방송 알림을 보자 손끝이 떨렸는데요. 떨림은 긴장이 아니라 심장이 지금도 버티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약 봉투를 움켜쥔 채 고성희의 폭로가 이지혁을 끌어들이는 걸 제일 두려워했었고요. 그리고 그날 밤 박진석은 비서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고성희, 어디서부터 끊으면 무너질까? 이번 전개는 딱 세 갈래로 굴러가는데요. 첫째, 고성희는 여론과 증거로 박진석을 흔들고, 둘째, 박진석은 법과 사람으로 고성희를 조용히 지우려 하고, 셋째, 그 사이에서 이 지역의 심장 이식 진실이 의도치 않게 폭발 직전까지 밀려갑니다. 큰 줄기는 고성희와 박진석의 대립이지만 지은호와 이지혁은 그 전쟁의 약점으로 자꾸 끼어들게 되는 구조였었습니다. 고성희는 생방송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약해 보일까 봐서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꺼내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부러뜨릴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진행자가 사모님,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고성희는 피해라는 단어를 한번 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는데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에요. 박진석은 그 말에서 먼저 위험을 읽었습니다. 고성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서 박진석의 세계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였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고성희는 야망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체면을 좋아하고 결국은 계산으로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고성희는 생방송에서 계산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산을 공언해버렸습니다. 이건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었어요. 통제할 틈을 주지 않거든요. 그 순간 박진석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고성희가 아니었습니다. 한 변호사. 고성희가 마지막에 붙잡았던 변호사. 그리고 갑자기 수임을 포기했던 그 사람요. 박진석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중간에서 고성의 발을 묶어주려다가 실패했고, 그래서 고성희가 방향을 틀어버린 거라고요. 법정으로 갈 준비를 하던 고성희가 갑자기 여론으로 넘어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법이 막혔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진석은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었습니다. 한 변호사 건 끝까지 튀죠.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그리고 같은 시간 고성희는 생방송에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은 단순히 근저당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근저당 문서의 하단, 아주 작은 글씨로 찍힌 위임자 이름, 그리고 그 옆에 붙은 날짜가 문제였어요.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고성희가 그날 저는 여기 있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날짜였거든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위조라는 말씀이세요? 고성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위조가 더 쉬웠겠죠. 근데 박진석은 그렇게 허술한 사람 아니에요. 제 말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제 이름을 쓴 것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가자 채팅창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청자들이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고성희가 지금 말하는 건 남편이 나를 속였다가 아니라 남편이 내 인생을 법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박진석은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못 끈 이유는 분노가 아니라 고성희가 다음에 무엇을 꺼낼지 봐야 했거든요. 박진석은 기업의 회장으로서 여론전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여론전은 진실보다 타이밍이 강하다는 걸 박진석이 제일 잘 알았거든요. 고성희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는 오늘 박진석이 제 카드부터 막고 통장부터 막았던 이유를 말하려고 왔어요. 그 말에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는데요. 통장을 막았다는 건 부부싸움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이유는 박진석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경제적 통제는 흔하지만 그 통제가 어떤 사건을 덮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성희는 제가 입을 열면 박진석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했는데요.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순간 지은호는 생방송을 보다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초진 예약 보호자 박진석이라는 문자를 지은호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그게 고성희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희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사람을 무너뜨릴 때 쓰는 방식은 늘 비슷하다는 뜻이었어요. 박진석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댓글 부대 같은 걸로 덮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박진석이 진짜로 무서운 건 상대가 숨쉴 구멍을 먼저 막아버리는 사람이란 점이었거든요. 박진석은 비서에게 모르게 다른 전화를 돌렸습니다. 상대는 기자가 아니라 병원 쪽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시는 아주 짧았어요. 이 지역 건강 관련 밖으로 새는 게 있으면 오늘 안에 잡아. 여기서 이 지역이 왜 나오냐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들고 있는 카드가 근저당만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한 번 이 집안의 약점을 병원에서 찾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박영나에 간 문제, 우진의 수술, 보호자 이름, 그리고 사망신고 원본까지. 박진석에게 병원은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비밀이 거래되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이 지역을 건드리려는 순간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 지역은 이미 몸이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지은호가 아무리 다가가도 이 지역이 밀어내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생기면 숨길 수가 없어서였어요. 이 지역은 지은호 앞에서는 강한 척을 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요. 지은호는 이 지역에게 했던 말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1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옆에 있을 수 있어. 그 말이 따뜻한 고백처럼 들리지만 이 지역에게는 칼처럼 아팠습니다. 이 지역은 속으로 계속 되뇌었거든요. 10년이 내게 없는데. 그래서 이 지역은 밀어냈고 밀어낼수록 지은호는 더 가까이 왔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의 밀어냄이 거절이 아니라 공포라는 걸 알아차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고성희의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반격이 들어왔습니다. 고성희가 머물던 모텔 앞에 낯선 남자가 서성였는데요. 누가 봐도 감시였지만 더 교묘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보호인 척하는 감시였거든요. 고성희는 창문 커튼 사이로 그 남자를 보자마자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늘 쓰는 방식이었어요. 협박을 직접 하지 않고 협박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한 변호사가 갑자기 수임을 포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실무자들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은행 담당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더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이 건은 손대면 큰일 난다네요라고 말하고 심지어 고성희가 믿었던 지인까지 연락을 피했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보며 깨달았는데요. 박진석은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 알아서 도망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걸요.
그러니까 고성이가 할 수 있는 건 더 노골적인 선택뿐이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 이겨. 고성이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붙잡은 사람은 박진석이 예상한 정치권도 언론계도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을 찾아갔습니다. 박영란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우아했지만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구보다 많이 봐온 사람이었거든요. 박영란은 사망신고 원본 봉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투는 박진석을 찌를 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박영란 자신을 찌르는 칼이기도 했거든요. 그 봉투 속 내용이 공개되면 박영란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딸이라고 해서 봐주는 사람 아니니까요.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영란야, 나 좀 살려줘. 박영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물었는데요. 엄마, 진짜로 아빠를 무너뜨릴 거야? 고성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너뜨릴 거야. 근데 나도 무너질 거야. 고성이는 처음으로 자기 피해를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의 파멸까지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게 박영란 마음을 흔들었어요. 고성이가 늘 야망만 좇는 엄마였다면 박영란은 끝까지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지금 야망이 아니라 살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결국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똑같이 적혀 있었거든요. 사망신고 원본. 고성이는 그 글자를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드디어 박진석이 숨겨온 진짜에 손이 닿았다는 감각 때문이었어요. 고성이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려다 멈췄습니다. 영란야, 이거 내가 봤어?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봤어.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했던 거야. 그 원본에는 사망이라는 단어보다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호자였는지, 누가 서명했는지, 누가 그 절차를 당연하게 처리했는지. 고성이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박진석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온 시스템이었어요. 고성이는 자신이 근저당 문서에서 느꼈던 공포가 뭔지 확신했는데요. 박진석은 불법을 했다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불법이 굴러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성이는 다음날 두 번째 생방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엔 인터뷰가 아니라 자료 공개라고요. 박진석은 그 예고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진짜로 가진 건 근저당이 아니라 원본이라는 걸요. 그래서 박진석은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여론을 막는 게 아니라 고성이를 사람으로 무너뜨리는 쪽으로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정신과 기록을 만들려고 했고 고성희 주변에 고성희가 요즘 이상하다는 소문을 뿌렸습니다. 동시에 고성희가 접근할 수 있는 돈줄을 전부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카드를 하나 더 꺼냈는데요.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편 들면 너도 같이 무너져.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엔 반발했습니다. 박성재는 금수저로 자랐고 아버지 회사의 본부장이었고 늘 아버지의 세계에서 안전하게 움직여왔으니까요. 그런데 박성재는 아버지 눈빛이 협박이 아니라 선고라는 걸 느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으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결과로 협박합니다. 박성재는 결국 이지혁을 찾아갔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절친이기도 했고 박진석에게 맞서려면 바깥에서 숨 쉴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지혁은 그날따라 얼굴이 더 창백했습니다. 박성재가 형, 괜찮아? 라고 묻자 이지혁은 괜찮다는 말 대신 물컵을 잡았는데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떨림을 보는 순간 다른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형, 설마 정말 심장 이식? 이지혁은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는데요. 나 그냥 신부전 환자 아니야. 이지혁의 그 고백은 지은호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이었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지은호에게는 밀어내는 이유였고
박성재에게는 전쟁에서의 약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박진석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 박진석은 고성희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라면 이 지역의 병을 카드로 쓸 사람입니다. 너희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너희는 판단력이 흐리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고성희의 말도 믿을 수 없다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지은호는 그 사실을 더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고성희의 두 번째 생방송 예고를 보자마자 고성희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고성희에게 다가가는 순간 이 지역은 더 강하게 막아섰습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에게 차갑게 말했는데요. 고성희 쪽으로 가지 마. 그 사람은 지금 박진석을 찌르려는 게 아니라 박진석이 숨긴 시스템 전체를 찌르려는 거야. 너까지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지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지역이 걱정해서 막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걱정이 결국 벽이 되니까요. 지은호는 울면서도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옆에 있고 싶다고 했잖아. 나한테서 도망가지 말라고. 이 지역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도망이 맞았거든요. 심장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은 사치가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고성희는 두 번째 생방송을 준비하면서도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불안이 올라왔는데요. 내가 이걸 하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고성희는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고 믿어왔지만 박진석의 방식은 다른 종류의 공포였거든요. 박진석은 손을 더럽히지 않고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요. 자료를 한 군데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박영라에게도 일부를 맡기고 정순이에게도 일부를 맡기고 심지어 박진석이 절대 연결되지 않을 거라 믿는 바깥 사람에게도 나눠뒀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들어옵니다. 고성희가 선택한 바깥 사람은 박진석이 가장 얕보는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지강호였습니다. 지은호의 남동생 지강호요. 지강호는 욕심은 많은데 게으르고 불만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전달자가 됩니다. 지강호는 고성희에게서 어떤 봉투를 받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돈이에요? 고성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아니야. 내가 입 다물고 들고만 있어도 내 인생 바뀔 수 있는 거. 지강호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지강호는 늘 누나 지은호에게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누나는 늘 옳고 나는 늘 뒤처진다. 그 열등감이 지강호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이걸로 한 방에? 고성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못을 박았는데요. 지강호 욕심내면 너부터 죽어. 욕심 안 내면 너는 살아. 고성희는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계산해서 안전장치를 만든 겁니다. 박진석은 엘리트 라인을 흔들 준비만 했지 지강호 같은 변수를 계산에 넣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두 번째 생방송 날이 왔습니다. 고성희는 카메라 앞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 봉투는 사망신고 원본만이 아니었어요. 고성희는 봉투를 열기 전에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제 이름으로 근저당을 잡은 게 끝이 아니었어요. 박진석은 사람 하나를 서류로 지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나가자마자 박진석은 마지막 카드로 들어옵니다. 방송 직전에 제작진에게 전화가 갔고 이 방송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통보가 갔습니다. 동시에 고성희 계정이 일시 정지될 뻔했는데요. 그런데 방송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성희는 이번에 공개 채널 하나에만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송출되도록 세팅해둔 상태였거든요. 박진석은 그 순간 고성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가르쳤지? 그리고 그의 시선이 멈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지혁?
박진석은 확신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충분했습니다. 고성희가 시스템과 싸우는 방식은 박진석이 기업 전쟁에서 보던 방식과 닮아 있었거든요. 그때 박진석은 결심합니다. 고성희를 공격하려면 고성희만 치면 안 됩니다. 고성희가 기대는 축을 하나씩 꺾어야 했어요. 그 축 중 하나가 이지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박진석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지혁에게 진짜 위기가 옵니다. 심장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요. 이지혁은 지은호와 통화하다가 숨이 막혔고 지은호는 오빠 어디야? 라고 묻다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끝까지 괜찮다고 하려다 결국 짧게 말했는데요. 은호야 이번엔 진짜야. 지은호는 뛰었습니다. 뛰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뛰었는데요.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르면 나는 평생 내 선택을 용서 못한다. 그리고 같은 시간 고성희의 방송 화면에는 봉투 속 첫 페이지가 비쳤습니다. 진행자가 숨을 삼켰고 고성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여기 보호자 이름이 박진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박진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보호자 이름이 박진석이라는 건 박진석이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절차의 중심에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더 무서워지는 건 그 다음입니다.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는데요. 박진석은 저를 보호한 적이 없어요. 박진석은 늘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묶었어요. 그 순간 화면 아래로 댓글 하나가 떠오릅니다. 정신과 초진 예약 보호자 박진석? 그거 저도 봤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지은호의 휴대폰도 그 문자를 다시 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 회차의 가장 잔인한 질문이 남습니다. 고성희가 들고 있는 원본과 박진석이 만들어 온 보호자 시스템은 단순히 고성희만을 겨냥한 걸까요? 아니면 이지혁 같은 더 큰 비밀까지 묶어두기 위한 장치였던 걸까요? 고성희는 방송을 끄지 않았습니다. 박진석도 방송을 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누구의 이름이 더 적혀 있는지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거든요.